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왜 세계인들은 밀교 수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밀교는 무엇인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리 밀교 수행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소개한다 하더라도 수행해보지 않고 또 말로만 이해해가지고는 밀교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자, 밀교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밀교 경전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왜 세계인들은 특히 미국, 유럽 저 지식인들이 밀교 수행을 하는가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밀교 수행자들을 몇 사람만 언급해 보자면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리차드 기어라는 분 있죠. 그분은 국내에서도 밀교 수행 전시회까지 하고 몇 번 국내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수년 전부터 달라이라마 전자짐을 스승을 모시고 밀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홍콩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콩의 액션스타 이영걸 씨 아시죠? 그분도 최근 기사를 보니 밀교에 입문한 지가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 하는데 밀교 수행법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과 많은 평화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학 교수죠. 펜튼 박사라는 분은 수많은 과학자들 데리고 티베트 수행성, 밀교성들이죠. 밀교성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했다고 해요. 과연 밀교 수행을 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이라마 전자님에게 요청해서 티베트 스님 3분을 소개받았다고 해요. 모든 기자, 과학자들을 대동하고 티베트 수행자들 수행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인도 다람살라 지역이라고 하죠. 그곳에 가서 수행 전과 수행 후 체험과 정신 상태를 점검했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수행 전에 체온을 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3분 스님을 모두 측정을 했는데 수행 전과 수행 후 체온을 비교해본 결과 무려 16도 정도를 체온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열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손발의 체온을 측정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행 전에 38도였다 하면은 10분 내지 20분 정도 수행 후에는 50도 정도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걸 뭘 의미합니까? 체온 조절은 여러분들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신경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자율신경 시스템은 인정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믿고 있었는데 티베트 수행자들은 체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질병은 중추신경 과도 긴장, 자율신경 시스템 문제가 돼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티베트 스님들은 자율신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엄청난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펜튼 박사 일행은 티베트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미국 언론이라든가 수행자 지식인들에게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 결과 책자로까지 발간이 됐는데요. 국내에도 펜튼 박사 저서가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연예인뿐만 아니라 과학자, 지식인,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미국, 유럽 이와 같은 국가에서는 밀교 수행자들이 무려 100만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해마다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불교하면 티베트 불교, 좀 밀교를 의미하는 정도로 티베트 불교와 밀교가 선진국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밀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스님들조차도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밀교는 라마교다. 심지어 티베트의 터석 종교와 결합된 미신적인 종교다. 이와 같이 치부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티베트 불교와 밀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인도 자도 밀교라고 있습니다. 자도. 불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수행법이 있거든요. 요가 계통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죠. 성을 가지고 쾌락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는데요. 인도 자도 밀교라고 있습니다. 밀교를 자도 밀교와 동일시하거나 치부하는 사례도 있는데 티베트 밀교는 전혀 자도 밀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밀교 수행 단체가 종단이 많이 또 있어요, 사실은. 진각종이라든가 총지종,
이와 같은 밀교 수행 단체도 있는데요. 밀교는 이제 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기 밀교, 중기, 후기 밀교. 이와 같이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는 밀교는 완벽한 밀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밀교라고 할 때는 인도 후기 불교, 후기 밀교를 통틀어서 밀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밀교는 아직 새싹 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라 시대 말에도 밀교가 있었어요. 밀교가 고려 시대 때도 이렇게 많이 번창했는데요. 조선 시대 때 승역불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단절됐죠. 그래서 밀교도 종교도 발달이 있겠죠. 초기 밀교를 받아들이고 경전을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기 밀교, 후기 밀교 점차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승역불 정책에 의해서 불교 학자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초기 밀교는 받았고 어느 정도 중기 밀교도 처음에는 좀 잘 받아들였으나 진짜 밀교라고 할 수 있는 후기 밀교는 아쉽게도 국내가 아직 소개가 안 돼 있고 또 경전도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밀교라고 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현교라고 지칭하는 각 정당에서도 밀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든가 스님들이 또 많이 있어요. 티베트 달라이라마 전자님 밑에서 10년, 20년, 30년 이상 밀교 수행법을 연구하고 또 국내에 보급해가지고 밀교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 다닐 때 대부분 그 학자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밀교 논문을 썼는데요. 앞으로 한국 불교도 이쪽 밀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또한 선불교는 불교의 꽃이다. 밀교는 불교의 열매다. 이와 같이 주장을 하고 또 인식을 같이 하는 교수님들이 제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님들이었고 대부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불교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밀교가 무엇인가 잘 모르고 있고 또 수행법도 아직 보급이 안 돼 있고 경전도 아직 번역이 안 돼 있고 국내는 아직까지 밀교 후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가 나름대로 밀교를 접한 지 한 10년 이상이 됐는데요. 나름대로 인연이 돼서 밀교 수행법을 전수받고 공부하고 제가 이해하고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정보와 지식, 수행 결과를 밀교를 수행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보급해서 밀교 수행의 목적인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계속해서 밀교 강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